이제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다음 식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보기를 보시면은 E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 맞죠? 전위를 알고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이 전개의 세기 E는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입니다. 그레이디언트 V라. 그러니까 전위의 기울기를 구해서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전개의 세기가 된다. 맞는 표현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나블라 V로도 표현하는 것이죠. 전위에 의해서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맞고 2번. 2번 인테그랄 E N의 ds는 입시론제분의 Q다. 그렇죠. 전기력선 수. 전기력선의 수라는 것은 전기력선의 밀도 2에다가 수직성분의 미시한면을 적분해서 곱해주면은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 전기력선 수가 되고 전기력선 수는 진공 중에서 전하의 입시론제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표현이 되죠. 그레이디언트 V. 그레이디언트 V는 그레이디언트는 뭐라 했습니까? 그레이디언트 V라. 그러면 전위의 기울기를 구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레이디언트는 미분 연산자로 쓰면 나블라 V가 되어서 나블라 V는 뭐다? 나블라는 미분 연산자로서 I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가 있으니까 V를 X로 미분 라운드 I분의 라운드 V를 Y로 미분 플러스 K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 V를 각각 Z로 편 미분해 주는 것을 그레이디언트 V라고 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선 이렇게 라운드 X의 제곱으로 줘줬네요. 틀렸죠. 제곱이 아니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4번 전위 V는 무엇이 된다? 전개에다가 변위를 내적해 준 것이 바로 전위가 됐더라. 바른 표현이 되죠? 잘못된 것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도전율이 시그마인 도체에서 전장에 의해 전류 밀도가 흘렸을 때 이 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표시한 식은 전장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흘렀을 때 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물었네요. 그러면 전력 일렉트릭 파워에서 P로 쓰는데 전력은 언제나 뭐로 씁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전압 곱하기 전류를 전력이라고 쓰는데요. 전압은 인테그랄 전개 2의 전개 곱하기 변위에 대해서 내적해 준 것이 바로 전위차가 됩니다. 전위차가 되고 전류는 무엇입니까? 전류는 전류 밀도에다 전류 밀도를 J로 쓰면은 전류 밀도 J 수직성분의 미션 면적을 족분해 주면은 이것은 선적분이 되고 이건 면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면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래서 전류 밀도 곱하기 면의 적분하면 전류 I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여기는 선적분 이건 면적분이니까 최적적분이 되는 것입니다. 삼중적 가로 세로 높이 삼중적 최적적분이라는 뜻이죠. 전개의 세기 E와 전류 밀도 J의 면적 길이니까 최적적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력 P를 전개와 전류 밀도로 표시하면은 전개와 전류 밀도의 최적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보기에서 찾아보시면은 1번이 되겠죠? 전개의 세기와 전류 밀도의 최적적분으로 표현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국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6승 길이가 3cm 막대 자석을 120A/m의 평등 자개 내에 자력선과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이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몇 뉴턴 미터인가? 회전력, 토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막대 자석의 토크 타워는 어떻게 되느냐? 토크 타워는 이 공식이죠? MHL 사인 세타. 그래서 자장의 세기 H가 이렇게 진행되는 공간에 막대 자석의 길이가 1m 되는 막대 자석을 각도 세타의 각도로 놓여져 있을 때 이게 Lm이며 여기 자극의 세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M5 이는 플러스 M5가 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다니는 회전력, 이 회전력이 어떻게 된다? 중심을 고정시켰을 때 이 막대 자석의 회전을 줄이는 회전력 토크 타워는 무엇이 된다? 이 막대 자석의 자극의 세기 자하 곱하기 자장의 세기 H에다 막대 자석의 길이 L 곱하기 요 각도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 이게 막대 자석의 회전력을 산출하는 공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조졌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차량의 세기는 120A톤이라고 줄였죠. 120A per 메타, 120A per 메타. 막대 자석의 길이가 3cm라고 줄였습니다. 3cm, 0.03. 3 곱하기 cm를 미터로 좀 10-2승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또한 30도라고 했네요. 30도, 사인 30도는 얼마가 됩니까? 사인 30도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은 아마 1.44 곱하기 10-5승 뉴턴 메타의 토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답은 2번이 되었죠. 14번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의 대응으로 틀린 것을 물었네요.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에서 용의 법칙이 있죠. 자기 회로와 전기 회로를 비교해 볼 때 우선 첫 번째로 이게 전기 회로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기 회로에서는 기전력이 있죠. 전기 회로의 기전력을 2V라고 주어지는데요. 자기 회로에는 기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력 F로 써서 기자력은 언제나 NUI가 되겠죠. 기자력은 NUI라. 그래서 코일의 건수 곱하기 전류가 기자력 암페어가 됩니다. 톤은 뭐 상수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자기 저항이 있습니다. 자기 저항을 R로 마그네트에서 M으로 쓴다면 자기 저항 값은 어떻게 된다? 자기 저항 값은 투자율 단면적 분의 자료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류에서는 전기 저항이 있죠? 전기 저항을 그냥 저항이라고 씁니다.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는 무엇이 된다? 도전율과 투자율과 대응되는 것은 도전율이 됩니다. 시그마 단면적 분의 길이 L이 전기 저항 ohm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속이 순환하는 회로이기 때문에 자속이 순환합니다. Y는 무엇이 된다? 자속 Y는 자기 저항 RM분의 기자력 F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전류가 있죠. 전기류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전류 I는 무엇이 된다? I는 전기 저항 R분의 기자력 2가 되었죠. 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로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세기, 자개의 세기가 있다. H 암페어톤 퍼 메타가 있다면은 전기회로에서는 전개의 세기가 있죠. 전기회로에서는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를 2로 썼을 때 이는 볼트 퍼 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기회로와 자기회로의 서로 대응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력과 기술력은 서로 대응관계, 전기저항과 자기저항이 있는데 여기서 투자율과 도전율이 대응이 됩니다. 여러분 기자력과 기술력은 대응이 되고 투자율과 유전율이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율과 도전율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아니고 도전율이 대응이 됐더라.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자개의 세기와 전개의 세기는 서로 대응이 되죠. 자개의 세기와 전개의 세기 서로 대응되는 것. 전부 다 맞고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제 15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의 성질을 옳게 표현한 것은 그렇네요. 자기 인덕턴스라. 자기 인덕턴스 L은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보시면은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코일의 권수 NO의 제곱분의 제곱 곱하기 S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헨리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자료의 길이인데 길이는 언제나 0보다 크죠?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투자율도 0보다 큰 값이 되고 코일의 곤수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0보다 크고 단면적도 언제나 0보다 큰 값이죠. 전부 다 플러스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들은 언제나 0보다 큰 값을 갖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정의해야 됩니다. 그냥 플러스 해야 된다. 항상 정의해야 된다. 정의다. 인덕턴스뿐 아니고 R과 L과 C 모두 다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더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죠. 그래서 답은 항상 정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도, 일명 광속도라고 쓰는데요. 광속도를 C로 표시했을 때 진공 중에서 광속도 C는 무엇이 된다? 루트 이프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된다? 3 곱하기 10의 8승 메터 퍼 세크라는 빛의 속도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약간은 차이가 있죠? 약. 그러면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자파의 전파 속도 V라고 썼을 때 V는 똑같습니다. 루트 유전율 투자율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 뮤제로, 진공 투자율 뮤제로, 이프실론 제로 뮤제로분의 1 곱하기 루트 이프실론 S 뮤S 분의 1이 됩니다. 그럼 R로 써놨네요? R로 쓸 수 있죠. R. 첨자는 뭐 R로 쓰는 경우가 있고, 레셔에서 B를 얘기하기 때문에 R로 쓰는 경우도 있고, S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전율 B2L이 되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게 되기 위해서 요 비유전율과 B2L은 각각 얼마야 되느냐? 그럼 이게 같아져야 되니까 1이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되는 뮤제로 뮤S가 각각 1이 돼야 되네요. 입실론 R과 뮤 R로는 전부 다 각각 어떻게 된다? 1이라는 값을 가져야 됐더라. 자, 그래서 응용은 안 되고 이거 2번이 되겠네요. 비유전율도 1, B2L도 1 값을 가질 때 광속도와 전자파의 전파 속도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7번 3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과 세기되는 자석의 수가 4웨버이다. 이 전류 회로에 축적되고 있는 자기 에너지는 물었네요. 자기 에너지라. 이런 얘기죠. 이런 코일이 있다. 코일에 여기에 차속화이가 여기 I암페의 전류를 흘려줬을 때 차속화이가 유도되는데 여기에 흘려준 전류 I 값은 얼마이고 4A이고 이 스케줄은 자석의 수는 4웨버이다. 그럼 이 인덕턴스의 LN의 인덕턴스의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이 LN의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파이 I. 이게 항상 1이거든요. 파이 I가 자기적 1인데 행한 일에 반만 저장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파이는 LI가 되거든요. LI에다가 I가 있으니까 저기 되겠죠? I는 L분지 파이거든요. 그럼 이 L분지 파이의 제곱. 이게 인덕턴스의 축적 에너지, 즉 자기 에너지가 됩니다. 자기 중에 축적 에너지라 이런 얘기죠. 자기 에너지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주어졌냐면은 전류와 자속을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죠. 2분의 1 곱하기 차속화이가 4요, 전류도 4A라고 주어졌습니다. 16을 반환해주니까 8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기 에너지는 8줄이 되었다. 3번이 되었네요. 근데 18번 유전율 이프실론, 도전율이 시그마, 반경이 R12, 길이가 Lm인 동축 케이블의 저항 R 값은 물었네요. 저항을 구한다. 그럼 저항을 구할 때는 우선 동축 케이블에 정규령 양식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블이 이렇게 조렸을 때 케이블 일명 동축 원통 도체라고 쓰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동일하면서 두 개의 도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게 중심축에 원래 도선 반지름이 R1m인 도체가 있고 외측에 내경이 R2인 외측에도 도체가 있습니다. 이 도체의 길이 Lm에 대해서 요 내측 도체와 여기에 있는 내측 도체 있죠? 요 내측에 있는 요 노란 도체와 외측에 있는 요 빨간 도체 사이에 저항값은 얼마이냐? 요 저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사이에 저항값 R을 구하라. 단, 요 사이에 유전체로 쳐져 있는데 유전율이 입실론이고 도전율이 시그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원체로 쳐져 있겠죠? 요 내측의 도체와 외측 도체 사이에 전원체로 쳐져 있을 때 길이 Lm에 대한 저항을 구해라. 그럼 우선적으로 이 케이블에
L미터에 대한 정렬능량 C를 먼저 구합니다. 이게 케이블, 동축 원통 도체라고 쓰는데 동축 원통 도체의 케이블의 정렬능량 C를 무엇이 된다? 암기하시죠? 우선 ln A분의 B 내측 도체의 반지름이 A미터일 때는 A, 내측 도체의 내경이 B미터는 A분의 B분의 2파이 유전율이 되면 이건 단위 길이당이며 길이 1m에 대한 정렬능량은 L을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케이블의 내측 도체의 반지름이 A미터, 외측 도체의 내경이 B미터일 때의 정렬능량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R1, R2를 줘줬습니다. 반경이 R1, R2인 내측 도체의 반지름이 R1, R2라. 그럼 여기서 다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ln R1분의 R2. R1이 작다겠습니다. 항상 로그 함수가 나올 때는 작은 것분의 큰 것이 돼야만이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정렬능량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ln R1 작은 것분의 큰 것이 된다고 알아두시고 2파이 유전율 L가 정렬능량 페럿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항을 구한다면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죠? R 곱하기 C는 뭐라고 했습니까? R의 비례함수, 고위장, 정렬능량의 비례함수, 유전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구하니까 정렬능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런 케이블의 저항값은 정렬능량 C분의 고위장, 유전율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대로 대입해 줍니다. 2파이 유전율의 도체의 길이, 케이블의 길이를 뭐로? 고위장과 유전율을 나눠주고 ln은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죠? ln A분의 이건 R1분의 R2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전율은 소거되죠? 네, 전체 유전율은 소거됩니다. 여기는 고위장으로 조졌는데 지금 도전율을 조졌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도전율 밑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2파이 도전율 시그마 도체의 길이, 케이블의 길이분의 1 ln R1분의 R2 옴이라는 저항값으로 얻어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은 3번이 있나요? 2파이 도전율 L분의 1 ln R1분의 R2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19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환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에 쓰이고 자료의 길이가 Lm, 투자율이 μ라고 한다. 이 철심에 균등하게 코일 N 위에 감고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런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환상 철심이 있고 코일을 이렇게 N 위에 감고 건수가 N 위에 감겨 있죠. 일단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자속화이가 이렇게 순환하거든요. 있을 때 자속화이가 순환하는 길이를 자루의 길이라고 해서 자루의 길이 Lm, 자속이 순환하는 이 철심이면 철심의 단면적이 Sm의 제곱이고 자속화이를 투과시킬 수 있는 능률이 투자율 μ 헨리퍼미터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를 L로 쓰면 되는데요. 자기 인덕턴스는 언제나 NO5는 LOI에서 N은 무엇이 된다? 자기 인덕턴스 N은 I분의 NO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분의 NO는 놓고 요게 자속화이의 크기는 자기율의 오미 법칙에서 L μ NOIS가 자속화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II 소거되고 자기 인덕턴스 N은 어떻게 된다? 자료의 길이 L분지 투자율, 코일의 건수의 제곱, 여기 NO와 NO가 있으니까 제곱이 되겠죠? 단면적 S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헨리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보실까요? 인덕턴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덕턴스는 투자율 μ에 반비례한다. 틀렸죠? 투자율에 비례해야 되는데 반비례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2번 권선수 NO의 제곱에 비례한다. 맞네요. 코일의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겠죠? 자료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료의 길이에 반비례하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자, 잘못됐고 2번만 바른 편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보시겠습니다. 상이한 매질의 경계면에 전자파가
만족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단 경계면의 두 개의 무손실 매질 사이이다. 좋네요. 이런 얘기죠. 여기에 경계면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율이 P로는 투자율이 μ1이고 여기는 Ep론 2, μ2라는 이런 두 종의 물체가 접해 있는 경계면이 있다. 경계면이 있을 때 전자파가 여기서 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파가 있으면 여기서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하게 되겠죠. 전자파가 투과하고 반사하는데 얘들의 이 전자파는 전개와 차장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전속의 밀도와 저속의 밀도가 존재하는데 얘들은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경계면의 조건에서 차성체의 경계면의 조건이 있고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전체에서는 전개의 세기와 자성체에서는 자개의 세기의 접선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개 세기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되죠. 접선 성분 서로 같고 자개 세기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경계면 양식에서 서로 같아야 된다. 같다. 그리고 전속의 밀도는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법선 성분 경계면 양식에서 서로 같아야 된다. 그리고 자속의 밀도도 자속 밀도도 무슨 성분이 법선 성분이 경계면 양식에서 서로 같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개와 자개는 접선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되고 전속 밀도와 자속 밀도는 수직 성분, 법선 성분이 경계면 양식에서 서로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경계면 양식에서 전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맞죠? 경계면 양식에서 자개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맞네요? 경계면 양식에서 자속의 밀도의 접선 성분은 서로 같다. 잘못됐죠? 자속의 밀도는 접선이 아니고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경계면의 조건에 대한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죠. 답은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제2의 기사 필기시험 자기의 문제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